나는 어느 정도 운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와 같은 말을 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원치 않는 선택들이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온 건 여러분이 인생의 소소한 것들까지 오래도록 잘 살피고 걸러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참 자아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때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더 많이 통제하기를 바라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말이에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물질 친구와 나누는 새로운 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물질의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비를 탐구하고자 여러분이 물질 몸을 하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공간 현실 안에서 진보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더 구체적인 욕망이 그 대비에서 나옵니다. 모든 종의 진화는 대비를 경험하는 데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비를 탐험할 때 여러분은 이것은 좋아 또는 이것은 나빠 하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몸으로 올 때 가졌던 의도들을 깡그리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을 고갈시키고 그 결과 세계를 창조하는 에너지에 다가가기보다는 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 대부분 몸을 입고 살면서 이룬 성과들을 놓고 싸움이나 벌이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느낌이 아닐 때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경험들을 견주고 재어보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진동이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받아들여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몸 안에 있는 근원 에너지임을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라는 겁니다. 근원의 견해가 또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견해가 여러분에게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안내 시스템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참 자아에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고자 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인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원 에너지가 이미 정해두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우리가 말하려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적 삶의 대비를 잘 살펴서 걸러낼 때 여러분은 확장되었고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그 확장과 진동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을 잘 돌아보고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확장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처음 느끼는 것이 명료함이에요.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료함,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명료함, 이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명료함, 거기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명료함, 과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명료함, 더욱 넓은 시각이 여러분의 참 자아를 알고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매우 강하고 매우 분명한 견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안내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근원의 진동 주파수에 파장을 맞추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다른 것들을 요구할 테니까요. 이 길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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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사람들은 절망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나 장소, 직장 안에 있을 때 자기를 변화시키려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거나 빠져나오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과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 즉 여러분의 생각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일들도 변화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나와 달려가죠.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되는 문제예요. 생각하고 나서 느끼고, 그렇게요. 그건 마치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다른 상황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나 같아요. 칼 융은 그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진동 원반 위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천박 원반 위에 있으면 천박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높이 나는 원반 위에 있으면 높이 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자기한테 안타까움을 느끼는 원반 위에 있으면 자기한테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한 생각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좀 더 근사한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낸다는 얘기겠네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더라도 아직은 그것이 충분히 훈련된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막 그것을 깨달았을 뿐일 수도 있죠. 지금은 원치 않은 것이 여러분 안에 훨씬 큰 진동으로 울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늘 해오던 생각의 패턴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이 원치 않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로켓을 발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다른 로켓들을 계속 발사하다 보면 마침내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과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진동 버전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 참 자아를 만나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이 아주 강하다면 자신의 한계를 내세우지 않는 순간에 혹은 살면서 놓친 것에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의 참 자아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내적 존재가 여러분의 확장된 버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계속 빛을 비추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해봅시다. 때로 여러분은 좋은 느낌을 주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안내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을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이제 깨어나서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정도로 충분히 집중을 하지요.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의 친구들이 기분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같이 좋은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만날 때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적 존재가 높은 진동에 머무르면서 계속 해온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하하고 깨닫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적 존재가 이미 그 삶의 장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내적 존재와 정렬될 때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말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합니다.